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41편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41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음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에게 구제할 것을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식으로 하는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 볼펜을 좀 하나씩 드시고 메모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한테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내용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PPT를 만들어 다 줬는데 2부 나전달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시간 있을 때 앞부분하고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니까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자기주장 훈련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PPT를 한번 옮겨가죠. 잘 보이시나요? 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가들은 아이메시지와 유메시지로 구분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메시지로 말을 할까요? 유메시지로 말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아이메시지가 뭔지 유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메시지는요, 대부분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 명령하고 비난하는 말투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 명령으로 말하고 비난하는 말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에서 이제 이 내용을 가르치는데 1학년이나 2학년 때 가르치고 4학년 때도 물어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을 다른 교수님 혹시 가르치는 좀 메모에다 두어서 나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지금까지 더 이상 얘기하는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좀 가르치는 말이다. 그래서 너전달법은 명령과 비난하는 말투. 그런데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명령하고 비난하는 말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 비난하는 말투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설득하고 이해하는 말투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말투가 아이메시지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걸 나전달법이라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전달법은 말을 할 때 그 주어가 너예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말할 때 대부분 유메시지예요. 너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 죽을 줄 알아. 가만 안 냅둘 거야. 또 옛날 어머니는 뭐라 해? 뭐 잘못하면 이 호레이가 물어갈 놈, 귀신이 잡아갈 놈, 뭐 때려 죽일 놈 이러면서 욕을 하거든요. 다 유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전달법을 너로 주어로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비난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귀를 꺾어 놓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은 상당히 듣는 사람들이 거북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 목회 생활을 하는데 목회 생활하면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끼리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나와 이런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말하는 법, 말하는 스킬에 의해서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나전달법은 주어가 나예요. 나를 주어로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이 나전달법을 쓰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전달법은 대인관계에서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서 원만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제가 아래 한글이든지 PPT든지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좀 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전달법과 너전달 차이는 뭐냐? 이건 집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학자들이니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례가 중요해요. 사례가 중요한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는데 회사에서 했던 일이 대표적으로 이제 김진환 장로님 같은 기업을 하시는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종업원하고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전달법은 종업원의 행동을 인해서 윗사람이 그 행동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비난치기보다는 종업원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주게 되면 이 친구가 오히려 상사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긍정적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거기 마지막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긍정적 감절 전달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배우면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나전달법은 이제 말하는 이제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요건 좀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행동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서술하고 마지막 결과를 서술한다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제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타 대학을 나오고 뭐 명문이라는 친구도 물어보니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난 다 배운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행동 서술이라는 상대방이 어떤 특정 행동을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건데 그걸 나의 행동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느낌을 서술하고 내가 받은 결과를 이런 순서로 서술을 한다. 그래서 일단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서술은 하는데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임의 특징이 뭐냐면 비난하지 않는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다 뭐요? 명령하고 강요하는 말을 많이 하고 비난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는 말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업원하고 윗분이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어요. 행동서술. 자네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네가 바깥 업무를 끝나고 전화 한 통 없이 회사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 부절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 결과를 새기는데 그 친구 때문에 윗사람이 마음속에 느낀 거거든요. 그 느낌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내가 걱정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결과서술은 나는 자네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너 외근 나갔다가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 뚜락 소리칠 거 아니에요. 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전달법을 구성하는 데는 절차와 공식을 사용해 도움되는데 문구로 설명하면 이렇다. 이걸 내가 이제 iMessage 공식이라 그러거든요. 공식에는 제일 먼저 행동을 서술하고 그다음에 느낌 서술, 결과 서술 이걸 외워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꿔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이 이제 숙제예요. 근데 이게 잘 못하더라고 학생들이 보면. 근데 4학년쯤 되면 좀 이제 할 줄 아는 건데 의외로 대학원생들도 이거 잘 못해요. 자, 그래서 나전달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만 유의물 보면 표시해놔야 돼요. 상대방 행동을 어떻게 해요? 비난 없이 서술하는 거. 젊은 부부도 이거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내가 받은 구체적인 영향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 영향으로 인한 내 느낌을 말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 나전달법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IMS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IMS 뭐가 있어요? 공식이 있다. 그리고 사례로 들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네 가지, 첫 번째 개방적 IMSG 나전달법, 두 번째 주도적 나전달법, 세 번째 직면적 나전달법, 네 번째 예방적 나전달법이 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내용이 방대하니까 앞에 것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개방적 나전달법은 뭐냐? 개방적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는 평소에 이런 여자야, 나 이런 남자이거든, 이렇게 자기를 밖으로 표출하는 아이 메시지예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초록색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랬어요. 무슨 색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제 부부 생활하는데 결혼 기념일 날, 생일날 됐을 때 원하는 선물 받아본 사람만 손 들어봐. 권사님은 받아봤어요? 자기가 딱 원하는 거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 이런 것을 문제야? 또 나오나? 이 중요한데. 위에 가서 하면 내가 안 보이는데. 이거?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또 고개 숙여야 된대, 그러면. 자, 이 초록색을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 생일날 스카프를 사오려고 그래. 빨간색 사오면 어떻게 될까? 그날 죽는 날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명수 권사님은 그런 표현을 자주 했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 날 무슨 스카프를 사왔어요? 권사님 무슨 색깔? 지금 메고 있는 게 뭐예요? 아이메시지라는 표현이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원하는 메시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뭐예요? 알아차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잘 안 나온다. 내 마음엔 안 들어. 나도 보고.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두 번째 설명을 해. 왜 초록색을 좋아하는지 설명을 해. 초록색을 보면요, 숲이 생각나고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름철이 되는데 이제 바캉스철인데 이렇게 산이 좋다는데 바다를 끌고 가면 두 번째 죽음이야. 그건 노년이 편하지 않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세 번째 말하는데, 그런데요, 그런 좋은 환경에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사람, 난 정말 싫어요.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더 들게요. 남편이 아내 말을 들었어. 아내 말을 듣고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해? 초록색을 좋아해. 초록으로 요즘 숲이 바다요, 산이요? 아니, 이제 이게 설교가 아니고 이제 얘기니까 토킹을 해. 알겠어요? 어디가 더 좋아요? 산이 좋아. 근데 여러분, 이제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이제 산으로 놀러를 간 거야. 캠핑장에 갔어요. 다 갔더니 여러 부부들이 와가지고 그 넓은 캠핑장에 뭐야, 자기 나름대로 아기자기 꾸며놓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늦게 도착한 거야. 딱 자기 준비해놓고 보니 이미 이웃들이 와가지고 탁 차려놓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먹다 보니까 어디서 오셨어? 그러니까 이거 부천에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벌써 남자들은 그 남자들 모임에 끼어들어서 벌써 한잔 하시잖아. 너 한 잔 먹고 나 한 잔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배가 부르면 그때 뭐야? 남자들은 뒷다리만 들면 되죠, 그죠? 그 공중 화장실이잖아. 그런데 이때
늘 하는 말인 아내의 말을 들은 사람은 지퍼를 내리고 볼일을 보다가 아내의 말, 저는요 그런 좋은 환경에 그런 짓 하는 남자들 보면 이해를 못해요라고 말할 때 자기 말을 한 말이야. 근데 그 남편 어떻게 다시 집어넣고 지퍼를 올리고 저 끄트머리 어디 공중 화장실에 가죠, 그죠? 누가 말하는 대로, 아내가 말하는 대로 남편도 어떻게 돼요? 길들여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개방적 낮은 달법은 서로 편안한 상태에서 나누게 되면 이분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저런 것은 싫어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청자는 어떻게 나는 저분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을 퍼부으면서 그 행동이 바뀌기를 계속 쫑꾸를 주는 거야. 그럼 그 남편의 행동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 습관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어.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가족 간에 성도들과 말을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개방적인 나전달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상대는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기회가 있으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본인들의 행동에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매를 들고 두드려 패고 잔소리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인간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없을 때 미리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번 여행에서도 사소한 잡음이 있었어요. 제가 중재를 했거든요. 제가 가운데 쓰면 문제가 풀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메시 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주도적 난전달법인데 이 주도적 난전달법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특히 부모님, 그중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 주도적 나전달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아이로 성장하게 될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배울 때 내가 정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때문에 상처받은 교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문에도 공부하는 순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유메시를 쓰거든요. 시끄러워. 너 밖에 나가 놀으라니까? 조용히 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 주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가리키면 시끄럽다니까? 조용히 안 해? 밖에 나가 놀어! 소리 질러. 박민수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누가 안 돼? 방금 고자질한 거요. 엄마는 나는 iMessage 개방적 단어를 잘 쓴다 그러는데 주도적인 측면에 와서 지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수 권사님만 그런가? 대한민국 사람은 99%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명령과 강요의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요, 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 뭘 물으면 쪼요쪼요 하고 손 드는 애들은 사실 한 반에 40명이면 한두 명이고 대부분은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순둥이니까 선생님이 이수영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거 그거 보려고 창밖에서 기다려 봤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대답은 하더래. 저도 성장하면서 학교 절대 본인 이야기를 표현해 본 적이 없어. 저는
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막 이렇게 서서 대중 앞에 서서 강의하려라고는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대중 앞에 자꾸 서고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훈련이 돼서 요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에게 이거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공감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강요의 말을 듣고 명령을 한 말을 듣게 되면 주체성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고 주도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인 성격으로 변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이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누가? 부모가. 부모 중에서도 모쪽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하는 말이고 이제 하는 말인데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러 한국 교원 자격 과정을 공부해 봤어요. 내가 모국어인데 모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고 배워보니까 한국 문법이 어렵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남지사님이 전공 아니야. 전공인데 나는 문법을 몰라도 한국말을 잘해요 못해요? 지금 잘하잖아. 모국어니까. 그런데 내가 영어 선생님들한테 말했는데 왜 영어는 문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어 문법에 비하면 영어 문법은 정말 간단명료해요. 정말 쉬워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터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이 억압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말을 배우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자신의 생각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있다 없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도적인 난전달법은 타인의 비수용적인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의 반응을 자기 표현으로 하는 말인데 거절하고 싶을 때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내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했을 때 아니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봐봐. 한국 사람은 정말 힘들어. 어떤 가정에서 쓴 일인데요. 조금 가난한 집안이에요. 아이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연대 합격된 거예요. 연대 합격됐는데 너무너무 이게 기쁜 일이 막 축하를 해줘. 아이는 내가 연대 합격자 막 소문을 내. 그런데 부모는 저녁에 앉아 고민하라는 거야. 연세대학교 등록금 얼마일까요? 작게는 760에서 많게는 1200 한 학기.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 가정에서 월급 200, 300 받는 가정에서 연대 들어가는 아이 등록금 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오빠네 집에 갔어요. 친정 오빠네 집에 가서. 오빠한테 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오빠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들어주다가 오빠는 눈치지.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꾸 동생이 말을 돌리잖아. 그지? 돌리니까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근데 오빠 사실은 우리 아이가 연대에 들어가서 이야 축하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어디서? 개천에서? 욕 났구나. 뭐 욕인지 아닌지 이건 들어. 그런데 마지막 뭐래? 오빠 돈 좀 있으면 빌려줬으면 좋겠어. 오빠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이 집사님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어요? 오빠는 주고 싶어요. 근데 저쪽 건너편에서 대각선에서 자기 부인이 문을 살짝 열고 이러지 그지? 너 그거 주면 죽어 그 말이야. 결국은 돈 안 빌려줘요. 근데 이 오빠가 아니오라는 말을 못한다니까. 왜 그래요? 성장기서부터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면 못된 아이, 불량한 아이, 교육을 못 받은 아이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주도적 나전달법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자기 표현,
부탁을 거절하는 자신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쁜 표현이지만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외국 사람들은요, 난 이렇게 해서 억울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슴에 상처가 있어서 그걸 그냥 짓누르고 표현을 안 하죠. 그죠? 대부분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음의 병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우리 집이 이제 면사무도 뒷집이고 우리 집 앞마당에 그 공회당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놀이터를 만들어 늘 옛날엔 TV가 없을 때니까 엄마 또래들이 나와서 모기불 피워놓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들어가 주무시는 그런 이제 생활이에요. 내가 놀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들하고 뭔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 말하고 내가 느낀 게 달라. 다르다고 말했다가 내가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그럼 그 순간에 주댕이가 뭐가? 당나발이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는 뭐래요? 아, 내 생각을 말하면 어머니 팔뒤꿈치가 내 주댕이를 때리는구나 생각. 이게 주댕이가 당나발이 돼. 그 다음서부터는 내 가슴속에 있는 말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우리 어머니 이거 알까 모를까? 몰라. 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도 주도적 나전달법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도 평생 이 나이도 처음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강모래 선생님, 음대 나왔는데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음대에서는 안 가르쳐. 피아노 치는 것만 가르치지, 그런 거 안 가르쳐. 여러분, 요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소리를 소중히 하듯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수동적 커뮤니케이션과 공적적 커뮤니케이션 이 두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 게 좀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걸 조금 더 공부하자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고 비언어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뭐예요? 언어와 비언어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 거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소통하는데 언어라는 도구를 말하지 사실은 감정이 교련된 비언어가 더 소통이 잘 돼요. 제가 한번 느낀 점이 있는데 얘기를 해야 될까 말든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요양병원에 갔어요. 요양병원에 갔는데 나는 그분이 마지막 숨을 쉬며 나한테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귀를 대고 들어도 옹얼옹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걸 다 알아듣고 나한테 해석을 하더라고. 이 사람한테 이런 재주가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어린이를 가르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맨날 안고 옹알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석을 하더라고. 그게 비언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언어 가운데 감정 전달하는데 뭐요? 비언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의 구분하는 방법, 비언어를 잘 해석하는 방법도 또 따로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녀가 만나서 윙크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죠, 그죠? 우리 헌 목사님 둘째 딸은 알아들어? 남자친구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 못 알아면 연애 못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오른쪽 윙크하면 뭔 뜻인지 알죠, 그죠? 왼쪽 윙크하면 모르면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 벌써 내가 뭐요? 개방적 나전달법 얘기했어요. 나는 초록색을 좋아해요. 초록색을 보면 숲이 생각나고 숲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 노상 방뇨하는 사람이 정말 싫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제 개방적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주도적 나전달법도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면적, 이게 가장 중요한 전달법이에요. 직면적 나전달법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 야, 너 참 잘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야단을 쳤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아주 인색해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직면적 나전달법을 모르기 때문에 책도 이런 칭찬하면 뭐도 춤을 춘다?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 칭찬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칭찬이라는 말 속에는 평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평가하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보면 잘하면 뭐야? 참 잘해서 담임선생님 스탬프를 찍어주죠. 그죠? 우리 때는 스탬프가 없었어요. 담임선생님이 빨간 색연필을 들고 제일 잘하는 동그란 5개 그려주고 조금 못한 애는 2개 그려주고 아주머니 하나밖에 안 그려줘. 나는 어중뛰기를 해가지고 3개를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이어서 2개를 더 그렸어요. 2개 더 그려가다는 자랑스럽게 아버지가 노트를 딱 보고, 그때 공책이라도 공책을 딱 보고 아들아 잘했다 박수 주라는데 거짓말했다. 그날 내가 죽도록 맞았어. 근데 그 동그라미 하나 2개가 뭐예요? 이 아이가 그 과목을 공부를 잘했다고 뭐예요? 평가하는 거지. 그 평가에 대해서 잘했으면 칭찬만 돼. 잘못했으면 그날 주댕이가 당나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기억하는데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놀다가 그러더라고. 주영아, 왜 그럴까? 집에까지 데려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집에서 뭘 잘못했는가 봐요. 집에 들어 나 죽는다는 거. 난 죽는다는 말 이해는 못하는데 걔는 맞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데려가면 그 엄마 아빠가 내 친구를 안 때릴 줄 알았어요. 우리 조 권사님 율락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 친구인 내가 가슴에 들고 가고 엄마가 부엌에서 보고 아들이 들었고 요놈어 새끼 그러더니 부지게 들고 때리더라고. 마침 아버지가 꼬를 베가지고 돌아가 지게를 치고 지기작뛰기가 있는데 그걸 괴나야 되는데 벗어 던지고 아버지 지기작뛰고 뒤로 때리더라고. 이때 이 아이가요 집을 나가가지고 여러분 40세가 돼서 내가 처음 만났어. 그게 부모의 교육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때에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성인이 되신 분 엄마 아빠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컸다 손 들어봐. 송 권사님은 뭐 고아였어? 말 안 맞았기?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직면적 나전달법은 아내가 남편이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여보 나 오늘 참 기분 좋았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 행동 때문에 받은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직면적 나전달. 직면이란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잘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양복을 우리 어릴 때는 양복 귀했잖아요. 양복을 탁 입고 부인 앞에 딱 서면 부인이 내 탈을 만져주면서 뭐라 그래? 내 남편 멋있어 안 멋있어? 홍 권사님 바라보고 하는데 멋있어 안 멋있어? 당신 참 멋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 권사님 나도 이 소갈머리가 없으니까 그때 머리 안 봤을 때 내 남편 딱 보면 멋있잖아요. 그죠? 여보 참 멋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평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업시켜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평가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보다 직면적 나전달법을 쓰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직면적 나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을 보고 막연한 평가로 칭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인시키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남편의 행동으로 아내의 행동으로 내가 갖게 되는 긍정적인 마음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 거죠. 당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있으니까. 당신이 제 일을 도와줘서 일이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요. 요 말을 이제 자른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아이들이 가르치는 말인데 요즘에 젊은이는 가사일을 분담하지 않으면 가정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오예배 때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받아들였어,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이숙 권사님은 이런 설교를 듣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변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숙 권사님 그려 안 그려? 그렇다 그래. 증인이에요. 근데 한 분은 아니라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자꾸 그런 설교하니까 나는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 나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편이 먼저 퇴근을 했어. 여보, 초인종이니까 일찍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파트 문을 열으면서 맨 먼저 뭐 해야 돼? 고생하셨어요 하고 위쪽으로 받아주죠. 그죠? 해본 지 오래돼서? 위쪽으로 딱 걸어주면서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배고프네. 그러면 아내가 뭐야? 하루 종일 일하고 남편을 위해서 주방에 가서 지금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남편은 그리고 딱 들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거 부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일반 남자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아내에게 여보 하고 불러. 마이 다잉 그러니까 부르니까 왜 그러니까 담배 그래. 그 담배 갖다 줘요. 조금은 또 불러. 여보 하고 그래. 라이터 그래. 좀 또 불러. 재떨이. 세 번째까지 들어주죠. 네 번째 불러오면 불질러 버리지, 그지?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요리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식사도 끝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때 남편은 뭐해? 자, 여기서 하나 예를 들게요.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연관자료, 영문으로 해서 제가 번역해 봤는데 미국 사회심리학자가 중고등학생 연구했어요. 그분이 연관자료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야. 여기 원고에는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우리가 알고 남자와 여자는 뭐가 달라? 일단 목 위로 보면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길어요? 서양 사람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 남자 긴 남자 많아. 근데 그분은 밑이 다른 거 목 위가 다르다 그랬어. 궁금해서 계속 읽어봤는데 남자는 뭐만 즐거우면 행복한 거예요. 눈만 즐거우면 행복해. 남자는. 이명 집사님 뭐만 즐거우면? 눈만 즐거우면 돼. 여자는 귀가 즐거우면 행복해. 그런데 이걸 가지고 KBS에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보니까 강남 압구정동 거리에서 참 이쁜 모델을 3명 세워놓고 골목을 이제 몰래 촬영을 한 거야. 아가씨들이 3명 쫙 걸어가니까 어떤 부부가 카메라 앵글에 걸렸어요. 앵글에 걸렸는데 자기 부인도 너무너무 이뻐. 누구만 집으냐? 박미진 사님 같이 이뻐. 그런데 걸어가면서 앞에 가보니까 어신 여자 3명이 지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다가 여긴 여자가 파장 끼었어. 뭐만 즐거우면 돼? 눈만 즐거우면 돼. 이건 한국 남자들의 뭐야? 공통적인 속성이야. 알겠어요? 우리 오 목사님도 연세가 드시지만 이쁜 여자 지금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봐. 뭐가 돼가? 사시가 돼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귀가 즐거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하기를 어떻게 응용했는가 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응용하냐면 보통 여학생들은요 중저음의 남성 음성으로 강의를 하면 잘 들린대요. 나 같은 목소리가 천하의 목소리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여자아이들은요
저 같은 말투를 하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 입에서 다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험을 하더라고. 어린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같은 아이들, 여자아이들은요, 이거 해라 그러면요, 자기들이 은호하고 잘 놀아요. 머신 애들은 주도권에서 결국 싸움이 벌어지고 그 작품 완성을 못해.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 머신 애들은 딱 놓고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너 어떻게 한다고? 죽어. 그러면 안 돼. 고상한 말로 요즘 녹화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럼 강력한 명령으로 말을 하면 아이들이 듣는데요. 요걸 이제 복지적으로 응용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자는 뭐만 즐거우면 돼? 귀만 즐거우면 돼. 지금 퇴근한 남편이 뭐 하고 있어?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잖아. 음식만 무슨 맛? 음식 맛은 무슨 맛이야? 아이, 참, 빨리빨리 대답을 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면 같은 여자인데도 같은 죄를 놓고 한데도 어느 권사님이 하면 맛있어 없어? 맛있어. 어떤 권사님이 하면 맛없어 있어? 난 없단 말은 안 했어. 근데 스스로 시험이 들지, 그치? 같은 음식을 저렇게 하지? 내 손 무슨 손? 음식 잘못하는 내 손 무슨 손? 똥손이야. 근데 음식만 무슨 맛? 손맛이에요. 근데 이 손맛을 내기면 어떻게 하느냐? 소파에 앉아가지고 담배 가져와라, 라이터 가져와라, 대떨어 갔다 하면 그날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여기다가 자기 듣기 좋은 말 하면 기분 좋아진다 그랬잖아. 그럴 때 여러분, 퇴근해가지고 자기를 밥을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아내를 뒤에 가서 이렇게 한번 뒤에서 안아주면 어떨까? 이것도 좋은 거지, 그죠? 귀에다 대고, 왜 이렇게 뒤태가 이뻐? 그럼 더 기분 좋겠지, 그지?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이 강의를 한 번 하는 내가 500만 원씩 받아. 여러분, 가만히 공짜 강의 듣는 거야. 내가 외국 갔다 와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 오늘 아침 설교를 안 해가지고. 근데 거기다 대고, 안아주고 귀에다 대고 뭐야? 이쁘다 그러면 더 좋겠지, 그지? 그 순간에 빨간 장갑 끼고 있다가 풀고 자기 손으로 음식 막 만지지, 그지?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아내가 뭐야? 빨간 화장실 청소하던 그 장갑과 그냥 반찬한다니까? 누가 그랬어? 정홍익 선생님 안 그랬어요? 홍 마사님 안 그랬어요? 이놈이 영감태가 말을 하도 얼마나 얄미워.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다 가자 막 주물럭주물럭 줘버리잖아. 그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말을.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허그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두 번째, 여자 뭐만 즐거우면 돼? 귀만 즐거워. 나도 이거 강의는 잘하는데 실습이 잘 안 돼. 한국 사람은. 그럼 일단 소리가 좋으니까 일단 테레비 보지 말고 LG 사이킹 청소기 있죠, 그죠? 박 지사님 잘 들어요? 일단 몇 단 올려놔야 돼. 이 단수 모르면 청소기 안 해본 사람이야. 4단 올려. 4단 올려놓고 전기 콘센트 갖고 오자. 그러면 소리 나지, 그지? 소리 나면 콘센트 끌고만 돼. 끌고만 당기면 돼. 끌고만 당기면 지금 주방에서 식사 준비는 아내가 뭐라 그래?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 청소를 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겠어. 음식이 완성됐어요. 식탁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절은 여자가 불러.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셔서 제 일을 도와줘서 지금 일이 빨리 끝났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여기에 대한 당신이 제 일을 도와주니까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어 지금 기분이 업됐다는 거야. 그 네 번째 뭘 말할까? 당신 좋아하는 거 뭐야?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는 걸 꺼내놓고 후식이 되면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 이해 가셔? 우리는 이렇게 아이메시지를 쓰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안다 그래도 실습이 잘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여집사님 권사님들은 집에 가서 반드시 요 말을 배우셔야 돼. 그리고 남성분들은 집에 가서 뭐야? 한번 허그해주고, 이명집사님 저녁 밥 해주면 가서 허그를 하면 뭐라 그럴까? 이 인간이 안 하던 짓을 왜 하는 거야? 예.
자, 그럼 이것도 받아줄 수 있어야 돼. 오목산에 올라가가지고 음식하고 뒤에 가고 무한 그 3단 요칙 날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실습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데 좀 관심을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자, 네 번째 예방적 나전달법인데 거기 이제 직면나전달법에서 이 방법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대화법이다. 우리는 말하는 법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부부 사이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 감정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가다 해보려고 그래. 이번에도 여행 가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 리조트에서 수영을 하길래 내가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대학원생이 나보고 교수님 참 멋있디야. 근데 만약에 뿌리쳐버리면 못된 남편 되는 거예요. 자, 예방적 나전달법을 하겠어요. 예방적 나전달법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주로 쓰는 말이에요. 준말 쓴 말인데 어떤 정보를 들려줬을 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걱정이 돼. 그런 사태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사전에 차단하는 대화법이에요. 예를 이런 거예요. 엄마가 마트에 쇼핑을 하려고 그래. 쇼핑 가면 엄마는 목적이 있어 쇼핑 간 거거든요. 갔는데 오늘 저녁에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 준비하고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애를 데리고 가면 애도 눈이 있어가지고 2층 특정 코너에 가면 애가 안 가죠, 그죠? 그거 어디요? 장난감 코너예요. 장난감 비싸. 비싸요. 애도 눈이 있어가지고 1, 2만 원짜리 사주는 꼭 10만 원 다니는 거 잡죠, 그죠? 그러면 엄마는 저녁 반찬 사러 갔는데 거기 애가 꽂혀 있으면 엄마가 반찬 사지 않고 애 장난감 사줄까? 그런 엄마는 없어. 그러니까 애가 안 넘어요. 노라니까 뿌리치죠, 그죠? 애는 갖고 싶죠. 그때 애가 엄마가 뿌리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 애는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지, 그지? 그냥 바닥에 일단 누워가지고 뭐래? 십자가 달려서 예수를 막 울죠, 그죠? 막 울어요. 우는데 지금 엄마는 냉정히 코너로 돌아가지고, 그죠? 코너로 하면 얘는 울면서 뭐예요? 사시가 돼가지고 엄마 시선이 맞춰져 있어. 그러면서 우는 거야. 마트 청소 다 하는 거야. 울다가 뭐야? 엄마가 안 보이면 잽싹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마트 가면 보세요. 잽싹 코너에 가가지고 엄마 보이는 쪽으로 또 울지, 그지? 울까 안 울까? 울어요. 걔를 한번 따라다녀봤어, 일본에 마트 가서. 그러니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다 주소 담고 계산대에 왔어. 계산대에 와가지고 엄마가 계산은 그 앞에서 저 엄마도 키가 좀 작으니까 배대 막 두드려 막 울어. 그럼 엄마는 냉정하게 계산하러 나가. 버스 타는 데까지 울더라고. 이렇게 자란 아이가 제대로 자랄까? 이때 다음날 다시 마트에 가려고 그래. 마트에 가려는데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야고 하는 말이 이 예방적 나전달법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가 내일 너랑 쇼핑 가려고 하는데 거기 그랬죠? 이게 엄마의 감정이야. 근데 쇼핑 도중에 네가 또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때렸을까 봐 걱정이 돼. 야,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는 반찬 다 못 사고 집에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되니까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엄마의 감정을 전하는 거야. 그럼 얘도 아이한테 생각을 할까 안 할까? 방금 어릴 때 그런 소리 엄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기억이 없지, 그지? 엄마가 너랑 영등포 시장 할 건데 네가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면 집안이 거덜나. 자기 전에 생각해봐.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훔쳐서 사 먹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배워보면요, 제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거를 결혼을 하기 전에 안 배웠을까? 신학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경영학에서 가르칠까? 법학에서 가르칠까? 컴퓨터 공학에서 가르칠까? 이게 상담, 교육, 복지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래요. 목회하는 친구들, 신학과 학생 들어오면 이거 잘 배워라. 네가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감정 표현을 네 멋대로 하면 성도들이 교회 떠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사실은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저도 가슴 아픈 일을 많이 해요. 저도 설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성경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자꾸 원고를 수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 하는 말인데 일단 네가 목회자 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고 있는 거하고 전달하는 건 다르다. 전달하면 스토리가 구성돼야 된다. 라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기술하시오가 뭐야? 설명하시오는 어떻게 말하는 거야? 논술하시는 건 뭐야? 요거는 이제 우리 남 집사님이 전공이니까 한번 물어봐. 논술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고 기술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고 설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똑같은 건 다 달라요.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내 감정에 있는 말을 비난 없이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이건 어떻게 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강의 듣는 것도 끝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이걸 이제 과제를 내는 거예요. 실제 너희들 집에서 일어날 때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어머니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교수님 왜요? 그러니까 제가 안목의 어머니인데 저도 대학 다닐 때 배우자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난 그런 부모님도 한번 만나봤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원고를 내가 지금 여러분이 원고를 다 줬어. 근데 원고만 받았으면 안 읽어보면 무의미하지, 그죠?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야. 여기 부연적으로 내용을 설명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례도 잘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 대학원에 가서 이 내용을 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돼요? 설교는 God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되면 각색은 하지요. 수요구정 각색은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전달해 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나 전달법이 중요한 것은 비난하고 강요하는 말이 아니고 비판과 칭찬은 대응법인데 비평할 때에도 나 전달법으로 비평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비평자의 인식, 사실, 문제, 가능성에 내가 한 말에 동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면 동의가 되면 뭐라 그래? 아멘 하는 거죠. 그죠? 그 설교를 했을 때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이 맞아요. 참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죠. 나 전달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직면적 나 전달법을 쓰자. 그래서 부부의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나 전달법은 상대방에 대한 본인이 갖는 감정, 이 감정이 두 가지.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이라 할지라도 비난하지 않고 당신이 이러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 거절하는 것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절이 잘 안 되는 걸 내가 사례 하나 드는 거. 오빠한테 대학 등록금 들어간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꺼이 쓰고 싶게 하는 것도 전달법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제가 늘 재혼저 가잖아요. 혼저가 선교연도라고 하는데 이번엔 장로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우리 김 장로님도 내가 그런 일 하는지 몰랐을 거야 아마. 그런 극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그 볼펜 한 줄 얼마 가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 볼펜은 모나미 볼펜을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런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그래 기도하면서 적은 걸 모아줘서 전달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엄청 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친구들은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이웃나라 사람들이야.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미얀마 사람들도 태국 이쪽 자꾸 옮겨가잖아요. 왜냐면 군부 쿠데타를 안 하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고 총질하고 막 그 현장에 자기 어머니가 죽고 아들이 죽고 막. 그러니까 필사적 도망을 가. 이웃나라 넘어온 거예요. 국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정글에서 맹그로 나무 밑에서 계좌 먹고 뭐 그냥 끼니만 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 선교사가 보고 그냥 놔둬두면 저 아이들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도움을 받아서 국제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오늘 읽어드는 본문에도 보면 이제 내가 시간 있으면 이 앞부분을 다시 할게요. 앞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는 것인가? 원래 이게 먼저 시작돼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데 잘못 들으면 오해할까봐 제가 뒷부분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IMS도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표현 훈련도 이걸 여러 번 이제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실제는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딱 이렇게 품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얘가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엄마를 쳐다보고 이 애가 자기 엄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자기를 자꾸 내려다보고 날 보고 뭐라 그래? 엄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자꾸 쳐다보니까 엄마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아줌마 보고 엄마를 한번 표현했죠, 그죠? 그랬더니 내가 나니까 날 보고 엄마라니까 얼마나 좋아. 그 엄마가 뻥쳤지. 여보, 지금 당신 아들이 나보고 엄마라 그랬다고. 근데 저녁 때 아빠 만나 얘기해보면 해 안 해? 걔가 안 하죠, 그죠? 그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긍정적으로 내가 네 엄마다, 이분이 네 아빠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날 아빠 엄마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엄마 아빠가 말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 엄마 아빠가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말을 배우는 거고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을 배우는 거죠, 그죠? 나같이 충청도인데도 충청도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면 이상한 말 쓰잖아, 그지? 우리 고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월악산이니까 그 넘어가면 문경이고 저만 가면 제천이고 뭐 이쪽은 또 충주고 뭐 이러니까 뭐 짬뽕이야 하나 내 말은. 또 우리 애가집이 강원도니까 말은 또 엄청 빠르잖아. 색깔은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런 엄마 아빠의 우리 애들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뭐야? 건강한 시스템 속에서 아이 메시지 쓰는 방법을 우수하도록 반복해 가르치면 걔는요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토니 험프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8살 이전에 아이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평생 행복하게 산대요. 제가 그래서 어디 외부 가면 책을 몇 권 딱 들고 가서 책만 소개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몇 권 소개 안 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교육학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면 뭐야? 영어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고 우리 때 산수라 그랬어. 수학 가르치고 뭐야? 한국말 가르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장기 때에 엄마 아빠가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잡고 표현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EBS 방송에서 5부작으로 방송했어요. 5부작인데 이걸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은 EBS 방송 유료로 들어가죠. 한 번 보는데 500원씩 할 거예요. 4부, 5부를 꼭 보세요. 이제 바깥에서 하는 얘기인데 교회에서는 잘 소개하지 않은 얘기. 그래서 요 다중지능 학회의 모든 회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아. 서울대학교 문용린 교수가 주로 이걸 많이 가르치고 우리를 보급한 거예요. 요 깊은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거든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거 선한 말을 할 줄 모르잖아. 제가 바꾸면 I 메시지 공식을 사용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보다 말 때문에 뭐요?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잘못인가? 그분 잘못이 아니고 내가 원가족, 친정집, 아니면 시부모님 쪽이, 남편은 시부모 쪽이고 자기는 친정집이지. 원가족의 부모에 쓰는 말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도 고치려고 부단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정리. iMessage는 공식이 있다 없다? 우린 시험을 안 보니까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상대방 행동을 보고 내 감정을 어떻게 비난 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을 소설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소설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소설하는 것이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iMessage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개방적 나전달법.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명 집사님이 맨날 돈 벌어다가 주면서 여보 나는 뭐를 좋아해. 그래야지만 어느 날 집사님이 시장에 갔다가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들고 오죠. 그죠? 우리 집사람은 내가 맨날 좋아하는 게 어느 날 뭘 사들고 와요.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사들고 오는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내 남편을 사들고 오는 거죠. 그죠? 표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표현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방법? 주도적 나전달법.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품에 안고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마음과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하나 알 거는 우리는 애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두드려 패는 게 부모의 업무죠. 그죠? 어느 정도 패? 개 패듯이. 내 친구처럼.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지? 일단 시인하게 만들어.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엄마한테 매를 맞는 거야. 몇 대 맞을 거야. 그럼 얘가 계산을 해. 우리 엄마가 어떻게 때리는지. 나 5대 맞을 거야. 3대 맞을 거야. 1대 맞을 거야. 정해. 근데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죠. 그죠? 1대 때리면 1대만 때리고 3대만 때려. 약속은 반드시 지켜. 그런데 뭐야? 1대 때리면 강도가 센 거고 5 때리면 살짝 5번 때려. 그리고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실려가지고 감정이 풀릴 때가 지기잡대기로 부지깽이로 그냥 두드려 패는 거지. 그지? 나도 실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 그 내가 우리 아이한테 사과했어요. 왜? 이걸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이걸 잘 배워가지고 이 iMessage 익숙한 사람이 돼.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교회 때 에바네로 성리 이혁주 목사님 계셔.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평생 교직을 하고 계셨고 늦게 목사님 되고 몇 년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대 가정학과 나왔어. 근데 그 집에 내가 한번 놀러 가 보니까 아이가 내가 보니 쟤는 반드시 두드려 패를 해야. 안 때리고 지금 생각 iMessage 쓰는 거야. 나는 그때 몰랐어요. 이대 명문대 나온 엄마가 아이 교육하는 방법을 내가 몰란 거야. 그분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지나게 지나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고 그분이 제대로 교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내가 나가 60이 넘었는데 지금 아니요. 지금 배워서라도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한테 이 말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면 그 원하는 내용 어느 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주는 거죠. 그죠? 말 안 하면 빨간 스카프 사들고 오지. 그지? 왜 말을 안 해가?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해? 초록색을 좋아하니까. 그 애들이요. 주도적 나들면 너는 아이고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어 미친 것이지. 이렇게 자꾸 욕을 하면 날 낳고도 우리 엄마가 저를 후회하는구나. 나 이 생에 쓸모없는 애구나. 걔는 절대 성공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아이를 보고 내가 널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긍정적으로 자꾸 말해야지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요, 아이들은 이거 좀 잃으면 안 돼. 잃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학생 모집하러 인천을 가보니까 여러 고등학교 다니면서 봤는데 딱 한 고등학교 갔는데 모든 애 30명 아이들이 선생님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더라고. 그게 제물포 고등학교야. 제물포 고등학교 이외의 모든 학교는 선생님 강의하는데 앞에 7, 8명만 필기하고 나머지 다 자. 그러면 눈 뜨고 강의 잘 듣는 애가 우리 대학에 올까? 걔들은 관악산 밑에 대학에 가. 우리 대학은 좋은 애들이 와. 잃으면 안 돼. 좋은 애인데, 근데 좋은 애도 두 종류야. 한 애는 학원에 가서 이미 배워가지고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 강의 먼저 들은 강의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자는 애. 또 한 분은 아예 이게 무슨 소리 모르는 애가 자는 거야. 둘 중에 어느 애가 올까? 판단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면서 그래. 이 아이를 내가 맡았으니까 상위를 쓸 때 하는 중으로, 중은 상으로 만들 때는 목표가 있어. 그런 아이 중에 3명이 있었는데 제 강의 거기 들었어요. 과제물 작성 쫙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중앙대 대학원을 갔어요. 중앙대학원을 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바카스를 한 박스 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교수님 너무 고마웠어요. 4년 동안 과제물 작성 쓰는 걸 너무 지겹게 다른 게 편하게 했는데 교수님이 힘들게 해서 제가 힘들게 배웠는데 배운 걸 4년 그대로 가서 중앙대 대학원에 레포트를 쫙 써냈는데 교수님이 부르더래요. 교수님 너 어디 대학 나왔냐 그러더래요. 그렇죠. 서울 한양대학이니까 너 대학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니? 그러더라는 거야.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유 메시지를 안 쓰고 I 메시지를 쓰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 얘기 들어봤어. 다들 뭐라 그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사모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모 권사님한테 이 말도 난 그 교회 안 가고 싶어. 다 얘기야. 설교가 뭐 어떻게 그런 적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야? 대부분 유 메시지 쓰고 들어.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감정 그대로 표출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 행동을 받아들이고 비난 없이 말하는 방법을 잘 배워 쓰게 되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런 어법이 세 번째 말해서 직면적 나 전달법. 네 번째는 내 아이 키우면서 하는 말. 그럼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늘 쓰게 되면 이 아이는 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말 배우잖아요. 걔는 학교 가서도 아이들하고 그런 관계의 말을 써. 그런 아이는요, 치구가 많고요, 인간관계가 완만해요. 제가 학생들 많이 상담해보면 거의 다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내. 이게 문제한 거예요. 4년을 제가 가르쳐도 안 된 애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교에. 상담센터에 보내고 별짓을 다 해. 부모님 만나까지 얘기를 해. 그래도 안 돼요. 교정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토니 엄페르 박사는 8살 이전에 이게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유 메시지가 아닌 뭘 쓰자? I 메시지를 쓰자. I 메시지 공식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일 먼저 뭐야? 상대방 행동을 보고 행동서술, 그 다음에 뭐야? 느낌서술, 결과서술, 3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 제가요, 요번에 여행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여러분 정신 뜨고 멸치 스낵 먹었잖아요. 그렇지? 멸치 스낵이야. 멸치 스낵을 영어로 엔초비라 그래. 엔초비라 그래. 근데 엔초비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백화점에 설명을 했어. 실례하면 저기요. 그래서 저기요가 excuse me야. 제가 좀 물어볼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래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멸치라는 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바다 속에 사는 작은 고기를 했어. A little fish to live in the sea라 그랬어요. 알아듣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엔초비가 생각 안 나면 풀어서 설명을 해. 그랬으니까 그분이 탁 하는 말이 교수님 영어 잘하네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풀어 설명한 건데 내가 알아야 explain 설명이 돼.
알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